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자, 벌써 7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저만 이렇게 좀 시간이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이번 해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 전반적인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네.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거의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장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양 지수 1% 이상 거의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인 위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량이 이제 크진 않아요. 네. 근데 개인이나 기관이 이제 더 이상은 받아주고자 하는 흐름은 안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으로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 무역 제재 관련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요. 네네. 지금 이 정도 시점까지 왔으면은 지금 모든 지지선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하락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까지 더 하락할 수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까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고요. 아마 연내 저점이었던 5월달 코스피 한 2,000선까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인 건 맞는데요. 네. 지금 뭐 언론이나 약간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는 위기가 너무 안 가려져 있어요. 좀 국내적으로 좀 위기의 상황이란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무방비하게 내버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당분간은 힘든 장이 예상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블랙 먼데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수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평을 해주셨거든요. 지수 하락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이번 주 시장 하셔야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힘을 네.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좀 현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하락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네. 모든 종목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유난히 먼저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이유는 작년부터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작년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그것도 지금 시장 상승을 막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 갔었잖아요. 그쵸. 네. 회계 처리 좀 잘못해가지고 관리 종목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라젠의 팩사백이 올해 초에 임상 3상 발표였는데 임상 네. 연기가 됐어요. 네네. 1년간 연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헬릭스미스가 대규모 주주배정 증자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3상 진행 중인 제품도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이고, 네네.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저온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이 이제 원래 6월 말 예상됐었는데 네. 지금 한 8월 말까지로 미뤄졌어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큰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다시 좀 하락 후에 약간 지지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네. 시장 상황이 이렇게 훅 빠지게 되면은 이마저도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식회계 의혹이라든지 네.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 계속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뭐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큰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한 16개 정도가 돼요. 좀 많죠. 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긴 한데 네네. 지금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거에 비해서 최근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기술 이전 계약 해지라든가 뭐 마일스톤 반납이라든가 좋지 않은 일이 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네. 그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임상 지원이랑 약간
불확실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 지금 관련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삼성 실패는 아니고 음.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미 주주들은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는 추세이기 수심이 많이 때문에 약해졌고요. 예,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도 지금 주주 배정 상승자를 600억 정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대주주가 아직 재판 중에 있죠. 그쵸. 예, 주가 시세 조작 관련 혐의로 네. 지금 구속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 중이기 때문에 네. 대주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네. 그다음에 한때 시장에서 좀 핫했던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안트로젠. 있었는데 네. 이 종목은 부강약품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부강약품이 계속 대주주로서 지분을 다 매도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후생성에 음. 사키카케라는 약간 패스트트랙식으로 신약을 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허가를 받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정이 안 되면서 큰 하락을 보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네요. 있고 네. 지금 최근 좀 유한양행 기술 수출 소식이 때문에 약간 좋은 분위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쵸. 일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요. 네네.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좀 투심이 안 좋고 좀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 힘든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좀 하나씩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봤어요. 하지만 네. 뭐 파이프라인도 문제고 뭐 유상증자라던가 뭐 임상 3상 연기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 바이오 산업 육성 해가지고 언급도 많이 하죠. 예, 뭐 네. 펀드 조성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그런 지원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책이 아니라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국내 임상이라든가 약간 신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런 규제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정말 위험한 약이 아닌 뭐 희귀약품이나 네. 정말 좀 희귀질환 이런 거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신약 개발은 대체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좀 편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때문에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행하는 지원책은 거의 다 자금적인 지원책일 뿐이지 그렇죠. 좀 전문가가 행하는 지원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뭔가 지원이 느껴지기보다는 네. 약간 허울만 좋은 지원책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전적인 지원이나 그렇게 시스템적인 지원보다는 네. 약간 관련법 개정이나 좀 시스템 관련해서 제약 신약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해외 FTA 관련 승인에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전문가가 관련 업종에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은 전혀 문외한이고요. 네, 정치가예요, 그냥. 음. 때문에 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실리적인 측면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하락에는 약간 중앙정부의 못 믿어온 지원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정부의 애매한 지원책과 규제, 범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현 상황을 가장 문제점 있게 좀 언급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투심이 약화됐다,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정부 규제가 좀 그렇고 파이프라인이 좀 연기가 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도 이제 멘탈을 좀 잡고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그 멘탈마저 좀 무너진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 네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손해 구간이에요. 요즘 맞아요, 구간은 맞아요. 돈을 벌 수가 없고요. 네. 단타를 친다 해도 단타조차도 이렇게 쉽게 이익을 취할 구간을 주질 않아요. 그쵸. 한마디로 그냥 쑥 올랐다가 쑥 내려오기 때문에 네. 정말 숙련된 단타꾼들도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약간 다 손을 놓는 분위기입니다.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뭔가 종목을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손절을 한다거나 네.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당분간 주식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보지 예. 않는. 네. 예. 몇 달간은 올라갈 가능성 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적어도 일본 관련해서 좀 해결될 때까지는 네.
정말 시장 폭락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첨생법도 지금 거의 4, 5년간 계류하고 있어요. 그쵸, 첨생법. 예, 그 한 4월인가 국회 보건복지부 소위에서 통과를 할 수 있었는데 네. 티슈진 사태가 터지면서 음, 이런 법령을 쉽게 제정할 수 없다. 네. 제2의 티슈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첨생법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연기와 더불어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때문에 정상화돼서 다 첨생법이 국회에 상정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네네. 때문에 첨생법이 오히려 지금 통과되면 좋지 않다고 봐요. 저 생각에도. 오히려. 어느 정도 투심이 올라온 상황에서 통과가 돼야지 네네. 증시에 녹아들 수가 있지. 음, 현재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첨생법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러한 첨생법의 연기도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가 못 올라가는 큰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자,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투심이나 정부 규제나 그다음에 뭐 각종 악재를 껴안고 있는 종목들까지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악재라고 불릴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제 다음 질문이 사실은 제약 바이오 반등이 좀 언제쯤 나올까요?였는데 앞서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좀 언제쯤 괜찮다고 네. 보여질까요? 참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제약 바이오 언제쯤 상승할까라고 음. 얘기했는데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한국 증시 자체가 언제쯤 상승할까가 맞는 것 같아요. 증시로. 예, 제약 바이오도 빠지고 있지만 그렇죠. 다른 종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들어서 모든 종목이 한 10% 정도 다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네. 엄청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는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빨리 눈챘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씩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러한 절망 상황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어,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패닉이 나오면서 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일부터 당장 걱정해야 될 게 미수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 반대 매매. 네. 지금 딱 반대 매매 나올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화요일, 수요일 날 추가로 한 2, 3%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내일만 해도 이제 반대 매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반대 매매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 비율만큼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보통 지금 채우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채운다고 해도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1.5%, 코스닥 1.8%, 코스피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시장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음. 이러한 충격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헬입니다. 헬. 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 붕괴가 회복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네. 뭔가 턴어라운드가 있기 전까지는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턴어라운드가 될 재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네. 그 펀더멘탈에 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쵸. 네,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저도 전문가지만 지금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 절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인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익을 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공매도를 지금 실행하는 외인이나 기관도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쵸.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수익이 늘어서 좋긴 하지만 네. 그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도 갖고 있단 말이죠. 주식 보유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익이 난다고 해도 네. 보유 종목들이 워낙 하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애매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시장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수로 돌아서기 때문에 네. 이들 걱정을 할 게 없고요. 무엇보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거의 최소화되고 있어요. 예면하고 있군요. 예, 주식 시장에서 네. 거의 다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시장을 바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계속 하락한 장이 나오면은 어느 순간 바치고 있는 걸 놓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대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제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반등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지만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만 걱정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시장 전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제약 바이오와 더불어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네. 자, 일반적으로 그럼 시장 상황이 좀 좋아져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또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데 네. 지금 그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번 주 실적이 좀 발표가 되죠. 기업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또 투심이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모든 것이 좋아져야 제약 바이오든 대북주 섹터든 시장이든 다 좋아질 텐데 예. 이게 그럼 언제쯤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언제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원래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네네. 했는데 예상을 깨고 어. 오히려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즉 그 거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정부 통계청이나 정부 산하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 너무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 네. 3, 4분기도 상당히 우울한 관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3, 4분기에도 안 좋다는 거는 지금이 3분기잖아요. 네. 한 진짜 올해 내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원래 긍정적일수록 네. 성장주에 유입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성장성 있는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신기술, 네. 최첨단 소재 이런 거 위주의 상승이 나오는데 시장이 부정적일수록 약간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로 돈이 몰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조차도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네. 보고요. 지금 시장은 정말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네. 장 후반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 약간 아니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 진짜 패대기장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거시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부 종목들 버티고 있지만 네. 지금 시장이 부정 상황으로 가면서 지금 오히려 한 번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리 빠져서 약간 버티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테마와 다르게 한번 크게 더 한 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비중이 큰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한 2% 정도 하락밖에 안 보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진짜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훅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때문에 당분간 전체 섹터가 반등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도 오르는 종목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르는 종목이 200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정말 네. 적네요. 네. 정말 2,300개 되는 종목에서 아, 200개만이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오르는 종목도 올랐다고는 해도 거의 다 0.1%, 뭐 1% 이 정도의 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막말로 지금 전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투자 시점을 약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접근을 예, 하지 않는 게. 지금 당분간은 주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미 손절하기 늦었어요. 아, 예, 너무나 좀 시장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4월달 고점 이후에 지금 하락한 추세가 보면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10%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간 종목을 빼고 대형주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15%가 돼 있으면 정상입니다. 예. 마이너스 15%가 정상. 예. 정말. 그 상황에서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시장 평균 계좌가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겁니다. 네네. 공평한 상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나만 이렇게 주식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평균인 거고요. 네.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아요. 그렇네요. 예, 770에서 지금 680이죠. 네.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보유 종목이.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네. 정말 시세를 주지 않았던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은 네.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게 현재 정상적으로. 계좌의 정상적인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한 720까지 올라오면은 한 마이너스 10% 이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한 750까지 다시 올라가줘야 본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2.2%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본전은 고사하고 점점 계좌가 파탄 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은 6월 말부터 다 거의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거의 연내 최저점을 깼습니다. 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내 최저점을 깼어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지지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뭐 지지라는 게 크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네. 지금 연내 저점을 깼죠. 여기 분을 깼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연초에 밑에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 있잖아요. 660선.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예. 정말 힘듭니다. 네, 그렇네요. 전문가님이 한숨을 푹 쉬셨는데. 예, 660선까지 일단 하락 봐야 되고요. 이 구간을 지지 못해 준다면은 네. 정말 보지 어디까지 못할 내려올지도. 바닥을 볼 거예요. 네. 600선까지도 깰 수 있다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660선까지는 하방을 열어둬야 되고요. 660선 이후에 1, 2월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이때는 약간 1,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작용한 거고요. 음. 지금 일단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네. 660선까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네. 시장의 전반적인 예. 얘기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뭐 인내도 필요하고 또 멘탈도 꽉 잡으셔야 하고 뭐 신경 쓸 게 정말 많은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월요일 현재 시간 10시 조금 반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제 오후장 대응하시기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20%가 계좌의 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상적인 손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중에서도 사실 뭐 섹터가 나뉘잖아요. 크게 대북주, 크게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물론 관망이 답이긴 하지만 그것도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뭐 모든 섹터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개별주로는 상승이 나와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승한 종목이 200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뭔가 계절적 수혜주라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회사의 모멘텀이 별도로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수출 제재 관련해서 수혜주 그거 외에는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환율 네. 차트를 살짝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환율이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수가 무너졌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음. 우리나라만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지금 일본과의 충돌이 있죠. 심상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반대로 일본의 환율을 보게 되면은 네. 일본 상황 볼게요. 일본은 오히려 큰 상승보다는 밑으로 많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일본은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경우에는 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무역으로 부딪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각국 주요국의 통화 상승률을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상승 크게 하고 있죠. 네. 네. 다른 나라들은 환율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뭐 기껏해야 뭐 0.1%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5%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네. 정말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네.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그게 걱정이에요. 한 3일간만 이어져도 지금 시장 폭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폭락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2%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분위기라면은
거의 이번 주에만 한 7, 8%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음. 저도 원래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네. 보통 닥터둠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비관론자들.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약간 낙관론자에 속하는데 낙관론자인 저조차도 지금의 상황은 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네. 하락이 나와도 정말 저희 국민 검색 포털이라고 하죠, 네이버. 네, 초록창 한번 볼까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어. 예. 그러니까 약간 위기인데 그렇게 크게 이슈 되게 부각되게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뉴스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쵸?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런 거를 지금 오히려 어느 정도 언론사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가가 무너져요. 네. 예, 왜냐면은 미국이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그랬듯이 증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 크게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 경제의 부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네네. 지금 경제 뉴스 봐도 뭐 증시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 뭐 하락이라든가. 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어, 오히려 빠르게 현실을 인식을 지지해야 하고 되는데, 네. 인식하고 해결책을 말하는 게 급선무긴 한데 네. 정말 이러고 소율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면은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위정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현 정권뿐만 아니라 음. 야당조차도 침묵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누군가 나서서 좀 심각성을 알리고 좀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네.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 약간 증시 방어를 위해서 증시 안정자금이라든가 국민도 일시적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방어라든가 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음. 지금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작년에 9월, 10월에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아무런 조치 안 했죠. 네. 시열장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거의 네. 마찬가지고요. 정말 증시가 현재로서는 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송하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코스닥 3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닥.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추세면은 거의 서킷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도 어, 있습니다. 네. 예, 거의 아마 3%까지 빠지면은 시장에 투매가 일어나고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을 타결하고자 모든 종목을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김지훈 전문가께서 굉장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유하게 좀 대응을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이렇게 심각한 모습 저희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예. 네, 한숨을 정말 푹푹 쉬시면서 하시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원래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네. 시장 자체가 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망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시점을 좀 상당히 미루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지금은 자제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미중무역 협상 이후로 뭐 합의점에 도달했다 해서 굉장히 시장이 좋아 막 이랬다가 지금 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시장이 굉장히 이거는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이기 때문에 대응이 그만큼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좀 안 좋을까도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좀 그 후의 얘기들을 나눠볼게요. 시장의 미래, 하반기 얘기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3분기랑 네. 4분기 초까지는 조금 회복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네, 원래는. 예. 네. 근데 지금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고 네.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기업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마 상승장은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너무 하락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660선까지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스피도 그렇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전저점 갔다 오는 게 다시 좀 안전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바닥을 다시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00선 초반이나 한 1900선까지는 무너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빨리 무너지고 회복하는 게 낫다고 보여져요. 차라리 오히려. 예, 이렇게 네. 야금야금 무너지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상승하는데 버겁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꾸준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미국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호재로 작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예,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수출 경쟁력도 없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은 한두 분기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올해 자체가 아마 증시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마 큰 어려움이 있는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6월 말만 해도 하반기는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일본 악재를 되게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게 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음, 그리고 한때 2위였죠. 그리고 그쵸. 우리나라는 뭐 높이 쳐줘야 15위권의 경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경제 규모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맞아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네. 기축통화라는 거는 무역 결제 시에 그 나라의 화폐로 결제를 하는 걸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 엔화로 국제 무역 거래가 돼요. 근데 네, 원화는 맞아요. 국제 무역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원화는 꼭 기축통화로 환전을 한 후에 맞아요. 결제를 해야 됩니다. 네네. 때문에 애초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제로 싸운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네. 지금 뭐 일부 정치인들이나 선동꾼들이라고 하죠. 뭐 일본 무시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 기회에 일본 뭐 아장래자 얘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국내에서 GDP 차지하는 게 네. 15% 이상이에요. 그렇죠. 15%에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금수 조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금수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면은 우리나라 GDP의 15%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의 15%가 날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15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40위권에서 50위권까지 한 번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일본 제품 뭐 불매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 절대 해결될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자,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화내는 이유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적 보복성 참 때문이죠. 치사하게 지금 자신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 결속을 위해서 네.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열받는다고 그냥 어깃장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뭐 일개 시민으로서 정말 일본에 굴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실리를 좀 챙길 시기예요. 오히려. 예, 네. 좀 자존심에 취중하지 말고 무조건 반일 감정이 아니라 네.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좀 나서줘야겠네요. 이제 좀 나서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과 미국이 웃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서 나가서 반도체 업종을 강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고요. 네. 많은 이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몇 달간의 타격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심각성을 모두 다 외면하고 있고 뭐 일본 여행 안 가야 된다, 뭐 일본 제품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애국심의 문제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 일본 제품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네네. 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마음의 문제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좀 정부가 나서야 돼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네. 예.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은 오히려 외국에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이 없고요. 네. 지금 야당도 답이 없어요. 예. 야당도 뭔가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요.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치권의 아니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현 상황으로 봐서는 한국 경제나 증시 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도 코스닥이 거의 떨어졌죠. 0.4%까지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심각하네요. 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도 모든 종목 주식 보유자들을 보유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손절하기 늦었어요. 이렇게 시장 그렇죠.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네. 지금 비중 좀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 종목들을 뭐 막상 털어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유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네네. 일단 한타는 좀 그만하고요. 네. 현실적인 보유자들의 자세. 일단 명확한 손절가를 지킬 거를 좀 말씀드려요. 네네. 일단은 모든 손절가가 이미 하락을 했겠지만 정말 폭락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보유하신 종목이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네. 일단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예, 줄줄 새어나는 흐름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갑자기 보유 종목이 10%에서 15% 정도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과대 하락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네. 가격에 순응하는 다시 잡더라도 네. 일단은 과대 낙폭에서는 명확한 손절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손절하지 못했다면은 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닥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바닥이라는 거는 저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바닥이 아닌 정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네. 좀 늦더라도 그때라도 잡아가지고 좀 물을 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했다면은 저점을 다시 확인한 후에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몰빵이나 안 되죠. 비중을 크게 잡는 투자는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투자하더라도 현금 보유를 늘리시고요. 정말 비중 자기 자산에서 주식 투자는 10% 이하로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해요.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과격한 급락 뒤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러한 반등에서도 자기 종목이 상승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은 상승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반등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자기 종목이 상승을 못한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종목 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락장에서 하락하고 반등장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종목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섹터 전체의 흐름을 항상 체크해야 하고요. 그렇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 티슈진 관련 이슈, 네. 첨생보 통과 이슈, 이런 일정이나 뉴스, 이런 그리고 정부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항상 귀를 열고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악재가 나온다면 빠른 매도나 대처가 필요하고요. 호재 시에도 약간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네. 그 호재가 어느 정도 호재인지 시장을 얼마나 이끌어갈 얘기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손해폭이 크지 않다면은 네네. 다 매도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예. 일단 다 손해폭이 크다면 어쩔 수 한동안은 없겠지만 좀 주식 예. 시장에서 멀어지셔야겠네요. 지금 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해 내라면은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네.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에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일 맞아요. 정도로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종목 게시판 많이 보면서 네. 지금 약간 희망적인 뉴스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네. 자, 시장은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종목 게시판이라든가 뭐 블로그 카페라든가를 보면서 약간 희망 고문하고 계신 분들이 보는데 그건 으쌰으쌰 하시는 예, 분들 그러시면 안 많으시더라고요. 됩니다. 예. 네.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좀 진지하고 음. 좀 냉정하고 냉소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야 되고요. 어차피 그들도 아마추어고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시장 상황 너무 안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상승 종목 200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승 종목 150개로 줄었어요. 예. 그 사이 50개나 예. 또 하락으로 예. 돌아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음.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정말 저도 전문가지만 네.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지만 답답하시죠. 이유 없는 돌발 악재라든가 네. 좀 그런 악재가 있는 하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음. 악재가 해소되면 상승이 되게 되는데 지금의 하락은 너무 많은 악재들이 상호 그쵸. 연관되어 가지고 네. 약간 악재끼리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네. 그 때문에 맞아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체력으로서는 현재 악재를 이겨낼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뭐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또 하반기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뭐 40분 정도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에 계속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빠른 대응하시길 저희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시장이고 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재 시너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발빠른 대처, 빠르게 시장 대응하셔야겠죠?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도 시장 대응 저희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